자, 지금까지 올해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10대 이슈 중에 주요 내용을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뽑힌 것인지 그리고 더 자세히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하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과학기술 정책과 세부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우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간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에서 수행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국제, 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뒤에 파급력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키스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선정하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한 번에 10가지를 들으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 뭘까요? 예. 사실 어떤 과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예. 그렇지만 꼭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돼야 될 과제를 고른다면 아무래도 10가지 이슈 중에 현안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국가 경쟁력 확충 부분의 4가지 과제가입니다.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사회의 진전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세계 각국이 인적 자원 확보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인재 확보에 소홀한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정책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연일 사실 쏟아지고 있고, 예. 사실 창의 교육의 구호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어떤 액션 플랜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인적 자원이 경쟁력인 국가라는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미래 인재상을 발굴하고 어떤 교육 철학의 틀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대학 또 그 이후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네네. 이를 위해서 사실 현재 북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사 분석이 우선시돼야 할 텐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의 발전이 과학기술이 근간이 되었다면 진정한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어떤 통일 이후의 미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예. 참 안타깝게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남북 간 교류 협력과 정보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는 통일 대비 과학기술 발전 전략 로드맵을 구축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북한 과학기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북한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필요하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 확대와 어떤 북한의 우리의 앞선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협력의 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개성에 한반도 공동변형 R&D 협력센터 구축을 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물론 쉽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도 이 통일 부분에 대해서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그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에 과학기술 분과가 추가적으로 설치돼서 일관돼서 이 분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도 무조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추진되면요, 미래 사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10대 이슈만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R&D 혁신 데토네이트 했듯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0대 과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계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이슈는 이미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어휘조차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이 이슈를 제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어떤 좀 더 조화롭고 평등한 그리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는데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안의 바탕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1967년에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그 과학기술 중심 정책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지금 한번 검토하고 이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향후 국가 과학기술 100년 지계를 위해서 다음 미래 50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 이번 10대 과학기술 이슈 제기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10대 이슈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모지를 옮겨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진정한 노마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로 이번에 발표하신 10대 과학기술 정책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